안녕하세요. 광교곰입니다. 요즘 이제 주택에 대한 규제가 많다 보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분양도 꽤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서비스드 레지던스라고도 합니다. 이제 실제로는 오피스텔하고 비슷하고요. 세탁과 취사도 가능합니다.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보통 이제 장기 숙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운영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오피스텔과 비슷하고 세탁과 취사도 가능합니다. 호텔은 세탁과 취사가 안 되죠.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형 호텔로 이제 분양한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형 호텔은 주로 이제 제주도나 이제 서울 시내에 꽤 있는데,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엄청나게 몰려오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 호텔을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분양형 호텔, 생활형 숙박시설 허가를 내줬죠. 그래서 이제 분양형 호텔이 많이 생겼습니다. 겉보기에는 이제 호텔인데, 실제로는 이제 한 회사가 건물을 소유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호실별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호텔 운영업체가 임대를 해서 호텔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제주도에 많이 있고, 뭐 서울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한때는 굉장히 중국 관광객이 끊기면서 어려운 시기도 있었는데, 뭐 요즘은 이제 해외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국내 관광객들이 이제 제주도로 많이 몰리면서 제주도는 뭐 그런 대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서울은 중국 관광객이 끊기면 호텔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업무용입니다. 상가고요. 주거용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본인이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본인이 뭐 업무용이나 아니면 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자를 등록할 경우에는 본인이 사용하면 안 되고요. 주택임대사업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임대사업자만 가능하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숙박업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뭐 사업용이나 뭐 주거용으로 이제 임대하신 분들이 있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의 단속이 심해져 가지고 숙박업으로 이제 등록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물론 뭐 여전히 이제 편법으로 그냥 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분도 있고, 또 뭐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일반 임대 사업자를 등록해서 이제 호텔 운영업체한테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본인이 숙박업으로 등록을 하고 이렇게 이제 호텔용으로 서비스드 레지던스 이런 쪽으로 이제 임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개인이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뭐 생활형 숙박시설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규제가 없는 거죠. 종부세도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매력 때문에 이거를 이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종부세 면제받기 위해서 이거를 투자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사업자 등록하고, 하여튼 사업자나 아니면 호텔 운영업체한테 임대를 해야 되고요. 취득세도 4.6%입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는 사업자 등록하면 당연히 이제 환급이 가능하죠. 대신 이제 월세를 받으면 월세의 부가세 10%를 더 받아야 되고요. 또 당연히 이제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됩니다. 초창기에는 뭐 전입신고를 해줬었는데, 요즘은 전입신고도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세 임대 어렵죠. 왜냐하면 전입신고 못하면 이제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 임대도 안 되고요. 전세 보증보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생활형 숙박시설은 사실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종부세가 없다는 것 외에는 큰 매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오피스텔은 일반 임대 사업자도 가능하고 주택 임대 사업자도 가능하고 또 이제 사업자 등록 안 하고 본인이 써도 상관없습니다. 또 이제 사무실로 써도 되고요. 하지만 생숙은 뭐 이걸 사서 호텔 운영업체한테 그 임대를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만 뭐 잘 운영이 된다면은 당연히 임대료 잘 주겠죠. 하지만은 이게 이제 호텔 운영업체한테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개인이 활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 여러 채라면 사무실 내고 뭐 숙박업으로 등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한두 개 가지고 있는데 이거 숙박업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형 숙박시설이 의외로 이렇게 그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거를 분양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계약금 치고 전매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뭐 분양받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피 받고 팔면 좋죠.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역시 사는 사람이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피가 많이 안 붙죠. 피가 이제 뭐 분양가가 쌀 경우에는 이제 피가 붙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피가 많이 안 붙고요. 또 분양가도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요즘 분양하는 것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이제 청약하면은 뭐 수백 대일 경우 가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거 잘 생각해 보시고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다가 이제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뭐 호텔로 운영할 수 있는 쪽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호텔로 그 운영하기 어려운 쪽은 이게 굉장히 그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일반 이제 대개는 이거를 이제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하시거나 이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데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거는 사실은 불법입니다. 물론 편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오래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중대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제 주거용으로 보는데 이거를 이제 임대를 할 경우에는 월세도 월세지만 또 이제 부가세 10%를 또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사업자일 경우는 환급 가능하지만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라면 사실 부가세 10%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이 생각보다 이렇게 메리트가 많지 않습니다. 뭐 사실 오피스텔도 되게 이제 그 활용하기에 따라서 오피스텔도 이제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오피스텔도 뭐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도 잘 알아보시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생숙은 정말로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또 실제로 이거를 그 프리미엄 받고 전매하기도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